안녕하세요, 마망지입니다. 오늘은 추리소설 시리즈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읽은 가부라기 특수반 시리즈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존잼. 가부라기 특수반은 데드맨, 드래곤플라이, 단델라이언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부라기라는 형사를 중심으로 모인 4명의 특수반이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추리하는 내용입니다. 각 책을 짧게 소개한 뒤에 이 시리즈의 매력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데드맨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요. 근데 싸운 흔적도 없고 사라진 금품도 없고 수상한 지문도 없었어요. 게다가 시체에 머리도 없는 거죠. 절단면이 상당히 깔끔했고 욕조에서는 장기 보존액이 검출됐어요. 게다가 냉장고에 얼음도 없었죠. 가부라기는 혹시 범인은 피해자의 목숨이 아닌 그저 머리가 필요했던 걸까? 라는 황당한 가설을 내세우죠. 그리고 이틀 후 또 하나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이번에는 몸통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부라기를 중심으로 가부라기의 동기 마사키, 3년차 형사 히메노, 그리고 프로파일러 사와다가 특수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의 난항을 겪던 어느 날 가부라기는 한 통의 메일을 받아요. 자신은 여러 구의 시체로 조합되어 되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온 메일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데드맨이었습니다. 데드맨은 이렇게 마치 프랑켄슈타인을 연상하게 만드는 사건이 중심입니다. 특수반과 데드맨의 시점이 오고 가고 또 이런 구성을 통해서 독자를 현혹시킵니다. 데드맨의 정체는 뭔지, 데드맨은 진짜 시체의 일부가 모여서 만들어진 건지 의심스럽고 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읽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말로 갈수록 이 사건의 배후가 드러나면서 이야기가 좀 얽히지만 복잡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잔혹하고 비극적인 면을 함께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가와이 간지의 작품을 데드맨으로 시작했는데 완전 빠져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바로 2번째 시리즈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는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데드맨 이후 1년 뒤 가부라기 특수반이 다시 뭉치게 됩니다. 강변에서 불에 탄 시체가 하나 발견됐거든요. 근데 배를 갈라서 폐를 제외한 모든 내장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도 사망 추정 시각도 알아내기 어려운 상태였고 현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증거는 잠자리 장식이 달린 목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를 뉴스로 보도해서 제보를 받기 시작했는데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군마현의 수제 액세서리 가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만든 건지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렇게 가부라기 특수반은 군마현의 히류무라 마을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20년 전 부부 살인사건과 또 마을에 얽힌 댐 건설 비리, 잠자리를 둘러싼 수수께끼가 더해져서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드래곤플라이는 3권 중에서 분량이 가장 길었어요. 여기서 가부라기 특수반은 군마 현경과 협력하게 되는데 히류무라 마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서로 얽히게 되고 또 그만큼 사건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사건 속에서도 떡밥 회수를 잘해서 좋았어요. 여기서 발견된 증거가 저기와 연결되고 저기서 들은 이야기가 또 다른 곳에 연결되는 재미가 있었어요. 숨겨진 퍼즐 조각이 많다 보니까 그게 딱 맞춰질 때의 쾌감이 있었습니다. 데드맨에서는 가부라기의 활약이 좀 더 돋보였다면 드래곤플라이에서는 동료들과 진짜 팀으로서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능력으로 사건 해결에 일조하는 모습이 그려져서 더 재미있었어요. 3번째 단델라이언입니다. 드래곤플라이 이후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정말 엽기적이면서도 희한한 밀실살인 현장이었습니다. 한 폐 목장의 가축사료 저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일로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는데요. 사일로는 자물쇠와 안쪽에 빗장까지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고 또 벽면에 창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3m 높이에 마주보고 있는 양쪽 창 구멍에 쇠파이프가 걸쳐 있었고 거기에 시신이 걸려 있었어요. 복부를 관통해서 말이죠. 일자로 공중에 똑바로 서 있었고
그래서 밑에서 보니까 마치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학생증을 보니까 이름은 히나타 에미.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고 날짜를 보니까 현 시점으로부터 16년 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16년 전에 일어났고 시신은 거의 미라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히메노 형사가 에미 누나 진짜였구나,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단델라이언의 도입부에서는 하늘을 나는 소녀라는 민담이 나오거든요. 또 사건 현장도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늘을 날다 라는 코드와 연결되는데 사람은 혼자서 하늘을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선 시리즈에서 가부라기를 제외한 팀원 중에서 히메노가 꽤 자주 언급되는 편이었어요. 사적인 부분이나 과거에 대한 떡밥을 미리 던져놓은 상태였는데 그게 이번 사건과 또 히메노의 어떤 과거의 사건까지 서로 연결되면서 모두 설명됩니다. 그래서 히메노가 좀 더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경찰로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때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갸우뚱했지만 그래도 신박한 트릭이어서 나름 재미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가 정말 재미있었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먼저 기묘한 도입부. 세 권 모두 첫 챕터가 되게 묘해요. 1편에서는 프롤로그에 어떤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의 급박한 일기가 실려 있고 2편에서는 어떤 남자가 교외 지역에 이제 산기슭에서 길을 잃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동네와 똑같이 생긴 동네를 발견해요. 3편에서는 마을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커다란 뱀에게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마을의 민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미스터리 하면서도 압도적인 도입부로 책이 확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본 사건이 시작되기 때문에 몰입감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프롤로그를 독자가 잊을 때쯤 재등장시킨다거나 아니면 사건과 계속 연결지어서 미스터리하게 끌고 가는 방식으로 영리하게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술술 읽히는 가독성이 좋습니다. 설명할 부분은 대사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또 너무 늘어지지는 않아서 이해하고 읽기에 편했고 또 위트도 있으면서 긴장감을 놓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체의 일부를 엮어서 사람을 되살린다거나 아니면 시체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모두 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대체 어떤 트릭인지 너무 궁금한데 작가가 그걸 또 잘 숨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묘한 상황에서 가부라기 특수반은 에브덕션이라는 가설 추론으로 추리해 나갑니다. 단서도 얼마 없는 수수께끼 가득한 상황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건 아닐까 이러면서 답을 찾아가요. 에브덕션이라는 게 불가해한 현상 A에 대해서 어떤 가설 B를 세웠을 때 A가 당연한 귀결이 된다면 가정 B는 옳다고 보는 추론법이라고 해요. 가설을 세우는 게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 특수반은 가진 증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가설을 막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면서 사건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추리가 더딜 때는 답답하다가도 가설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 후루룩 전진해 나가요. 그리고 이 가부라기 특수반 각자 캐릭터들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또 팀으로서 케미도 좋았어요. 소설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나 부조리도 담아내고 또 경찰이나 범인, 또 피해자 각자만의 심리도 잘 묘사하면서 악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묘한 사건에 퍼져있던 증거를 하나의 결말로 모으는 힘과 또 과학 이론까지 동원되는 정교한 트릭, 그리고 심리 묘사까지 정말 만족스러운 추리 소설이었습니다. 가부라기 특수반이 3편으로 마무리된 게 정말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일단 시리즈이긴 하지만 각 책마다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헷갈리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순서대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미있는 추리소설을 찾고 계시다면 가부라기 특수반 시리즈는 어떠실까요? 모쪼록 재미있는 독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